연도 아줌마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평생을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그런 몸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는 살이 너무 많이 붙고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러다 보니 무릎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달 전부터, 정확하게는 9월 19일부터 식단 조절을 했습니다. 매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맞는데요. 자신이 없어서요. 일단은 식단 조절이라도 해서 10kg만이라도 좀 빼보자.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실천한 결과 5kg 정도의 감량 효과를 보았기에 제 영상 일기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한 건요,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요, 저탄 고단이에요. 즉,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은 많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점심 저녁 2끼를 먹는데 잘 차려 먹는 거예요. 셋째, 식후에 만보 걷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보 걷기를 할 때 가능하면 인터벌 걷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 빠르게 걷다, 천천히 걷다. 이렇게 했더니 5kg 정도 감량 효과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는데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예의를 좀 갖추는 거죠.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 모습은 빼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잘 챙겨 먹었는지 그 모습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은 들기름 꽁치 김치찜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먹다 남은 김치찌개에다가 꽁치랑 들기름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 분가시킬 때 많이 했었던 말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네 스스로를 네가 잘 먹이고 잘 챙겨라. 그 말 저한테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챙기고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무투밥 한 덩어리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에서 3분 돌리면 금방 한 밥처럼 따끈따끈하고 맛있어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식탁 매트 꺼내서 이렇게 차려줍니다. 요즘 유튜버 밀라논나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저의 생각과 똑같은 글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내가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내 시간에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면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여서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존엄이 된다. 너무 공감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대충 먹지 말고 나에게 잘해주자고요. 꽁치 올렸을 뿐인데 얼마나 맛있게요. 지금 이거는 저희 조카 며느리 어머니께서 해남에 사시는데요. 이렇게 전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머나 사랑 고백하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건 전복 매생이 황태국 끓이려고 준비하는 건데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 여름 더위에 너무 지치셨던지 추석 전부터 기운도 부쩍 없으시고 식사를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거기 간호사님이 어머님 어떤 날은 혈압이 좀 너무 낮으세요.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세요. 식사를 너무 안 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집 나간 입맛 돌아왔습니다. 요리 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터에다가 전복 슬라이스 쳤어요. 슬라이스한 전복 넣고 달달 볶다가 물 조금 넣고 황태 넣고 센 불에서 팔팔 끓여요. 그러면 저렇게 뽀얗게 우러나고요. 그 과정을 3번을 반복을 하면 사골국물처럼 저렇게 뽀얗게 됩니다. 그러면 건 매생이를 써요, 저는. 건 매생이 한 3개에서 4개 저렇게 넣고 치킨 스톡 하나 넣고 간이 안 맞으면 소금 간 조금 하고요. 계란물 풀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와 정말 맛있고 보약을 먹는 기분이에요. 요거 드시고 저희 어머니 입맛 찾아서 또 하려고요. 사이드 메뉴로는 무얼 넣을까 하다가 오랜만에 노브랜드 감자전 하려고요. 500ml 물에 저거 한 팩 그냥 넣어서 섞어주면 금방 저렇게 꾸덕꾸덕해집니다. 저렇게 저 정도 크기로 한 8개에서 10장 정도 나와요. 주먹 정도 되는 크기로. 다른 브랜드 거 다 먹어봤고 손으로 갈아서도 감자전 해봤고 그랬는데 노브랜드 감자전이 가장 맛있고 가성비 좋다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브랜드 감자전으로 정착을 했고요. 강화도 대룡시장에서 사온 순무김치랑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전 넣으려고 그릇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에 상추가 많이 비쌌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유럽 상추 주문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맛있어요. 화면에 조금 전에 지나갔던 거는 장아찌 간장 그거 이렇게 그냥 부어서 고춧가루랑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조금 뿌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막 비율 조절하는 거 그게 그렇게 싫어요. 물 넣고 뭐 올리고당 넣고 간장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비율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남편 준 건데요. 저도 이렇게 차려서 잘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다음 날에는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순두부를 좀 예쁘게 재미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카무투밥 데우고 순두부 하나 길쭉하게 올려서 장아찌 간장 또 등장하지요. 저 간장은 이미 간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고춧가루만 조금 섞어서 역시 붉은 고추 남는 게 있어서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념장 올려가지고 그 위에 또 엄마가 만들어주신 들기름 쭉 뿌려서 그렇게 먹었더니 또 먹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하고 잘했다. 내가 나를 위해 주지 누가 나를 위해 주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척 맛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반죽도 감자전 반죽도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부추도 남은 거 있어서 그냥 저렇게 이왕에 먹는 거 조금 예쁘고 깔끔하게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쁜 단백질 하나 추가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저한테 무슨 쿠폰을 하나 보낸 거예요. 생일이라고 스타벅스에서 생일 쿠폰을 무료 쿠폰을 줬나 봐요. 어머 가야죠. 비를 뚫고서라도 가야죠. 대머리가 벗겨져도 가야죠. 무료 쿠폰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가서 자몽 허니 블랙티 원래 여기 나는 잘 오는 곳이다 하는 것처럼 아주 우아하게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먹을 카무트 리조또 만드는 거예요. 버터에다가 양송이 버섯과 양파 조금 넣고 이렇게 볶다가 냉장고에 크림 파스타 소스가 한 개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까워서 사실은 이거 만드는 거예요. 다 쓰려고요. 파스타 소스 하나 넣고 우유 200ml짜리 하나 넣고 소금 후추간 조금 해서 팔팔 끓이다가
냉동실에서 카무트 밥 꺼내가지고 넣고 끓여줬어요. 이러면 이게 리조또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내 입에 맛있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예쁜 그릇에 조금 담아서 이왕이면 내가 밥 먹는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다른 일 좀 뒤로 밀어두고요. 나 밥 먹는 시간은 건드리지 마. 이런 생각으로. 이거 먹으면서, 내일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지? 이런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다음 날은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를 위해서 저는 또띠아를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 2개를 먼저 하고 있고요. 오뚜기 쌀 고소한 또띠아 한 장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가 너무 많을 때 어떤 제품을 고르나요? 저는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면 종류는 오뚜기를 주로 고르고요. 소스는 청정원 걸 고르거든요. 오뚜기랑 친인척 관계 아니고요. 오뚜기랑 친인척 관계이고 싶습니다. 리코타 치즈 올렸고요. 닭가슴살 슬라이스햄 하나 올리고 뭐 토마토 소스도 남는 게 있어서 올린 거고요. 유럽 샐러드도 남은 게 있어서 올렸습니다. 비록 남은 거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면 이것이 서브웨이지. 뭐 서브웨이가 별거야?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고 행복한 거죠. 그릭 요거트 냉장고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냉동 블루베리 좀 올리고요. 매일 견과 한 봉지 뜯어서 넣어서, 그 다음에 어머니 드리려고 샀었던 연시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 먹으려고 2개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연시 넣고요. 카누 디카페인 하나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더니 이 또한 행복하지 아니한가. 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쿠팡에서 곰곰 한돈 앞다리살 1kg짜리 주문했고요. 유튜브 보다가 살림샵님인가 하는 그분이 하신 동파육이 매우 간단해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앞다리살 기름 넣고 겉면 어느 정도 좀 익히고요. 물 500ml에다가 굴소스 2개, 간장 2개 이것만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어주고요. 여기에 쌍화탕 1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콜라, 저는 제로 콜라 사용했거든요. 콜라 500ml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끓이고요. 끓기 시작하면 그때 뚜껑 덮고 5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틀니로도 씹을 수 있게 얇게 썰어서 청경채 아삭하게 데쳐서 옆에 놓아 주었더니 와, 우리 어머니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 다 맛있게 먹어서 정말 흐뭇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오래전에 예매해둔 티켓이 있어서 구두를 신고 외출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중입니다. 운동화보다는 불편한 구두이지만 오랜만에 구두를 신었더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예술의 전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저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감이 저렇게 떨어진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미셸 앙리전입니다. 엄마, 나야. 엄마 딸 이렇게 잘 지내요? 갑자기 엄마를 불러서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혹시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니까 엄마 아는 척 하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는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제 취향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온 것 중에 하나가 미술전을 가는 거예요. 그림 잘 모르지만 다녀오면 행복해지고 뿌듯하더라고요. 혹시 이 가을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또는 나 자신을 조금 사랑해주고 싶다면 예술의 전당에 가보세요. 이 그림들 행복해지는 마법이 있는 그림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 시간은 끝이 있잖아요. 내 에너지도 끝이 있잖아요.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어쩌다 한 번은 써야죠. 이제 월요일이고요. 어머님 목욕시켜서 주간보호센터에 잘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체중 감량을 조금 했더니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어깨 안마도 매일 하고 있고 스트레칭도 꾸준하게 했더니 50견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오늘은 단호박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냉동실에 항상 있는 냉동 단호박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렸고요. 거기에 우유 조금과 저당 알룰로스 넣어서 저렇게 단호박 샐러드를 만들었고, 집에 있던 유럽 샐러드와 파프리카, 메일견과 이런 것들 넣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과일도 채소도 너무 비싸서 시장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 한 통에 10,000원이 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가족들을 먹이긴 먹여야 해서 무 2개 사서 무생채 했습니다. 맛 좀 보실래요? 한번 잡숴봐요. 맛있어요. 싫다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괜찮은데요? 그래서 마무리로 깨소금 뿌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갈비탕 2인분 가지고 4인분을 만드는 마술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 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아침입니다. 7년 넘게 영상일기를 쓰면서 영상에 한 번도 어머니의 배변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속이 상했던 아침입니다. 아침밥 든든히 먹여서 주간보호센터 모셔다 드려야지 했는데 어머니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냄새만으로, 공기만으로, 많은 경험으로 알겠더라고요. 역시나 변을 보신 채로 잠을 주무신 거였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이불 빨고 그렇게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어머니는 다 잊으셨지만 저는 잊혀지진 않지요. 그래서 잊어보려고 따뜻한 보이차 한 잔과 냉장고에 있는 것들 다 털어서 예쁘게 차려 먹습니다. 저녁에는 뚝배기 물고기 4개 만들어서 어머니랑 같이 다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부터 감바스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감바스 만드는 중입니다. 올리브유에 새우, 생마늘, 페페로치노를 넣고 잠깐 끓이면 되니까요. 냉동실에 항상 바게트 빵을 조금 얼려 놓는데요. 그거 꺼내서 에어프라이에 돌렸어요. 바삭한 바게트 빵 위에 새우와 마늘 올려서 한 입 베어 먹었더니 어찌나 맛있고 기분도 좋아지던지요.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사실은 이날도 마음이 좀 좋지 않은 날이에요. 전날 저녁에 밥도 드셨고 송편도 10개 쪄서 갖다 드렸고 우유도 1000ml짜리 다 드셨고 밤에 보니까 죽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뜨끈뜨끈하게 전복 넣은 황태국에 밥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전을, 그 딱딱하고 차가운 전을 그걸 밤새 드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또 털어내는 중입니다. 저녁 메뉴로는 된장찌개에 보리굴비입니다.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한 보리굴비이고요. 제가 좋아합니다. 이 보리굴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해요. 김상태 황토 보리굴비. 지쳐서 퇴근한 남편 밥숟가락에 보리굴비 하나 찢어서 올려줍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거든요.